애기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내적 동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만족감과 행복감 떨어지고 불안, 우울, 번아웃은 많고 목표나 인간관계 이런 건 피하고 싶은 애로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안 주냐는 거지. Rise together,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이거 진짜 우리의 사회적으로 진짜 큰 문제인데요. 특히 젊은이가 무기력한 거 더 심하죠. 물론 어른들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게 진짜 되게 심한 것 같다. 무기력을 apathy라고도 할 수 있고 helplessness라고도 할 수 있어요. apathy는 정말 아무 기력도 없고 뭐 의지도 없고 이런 걸 얘기하고 helplessness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된다 약간 이런 뜻이죠. 두 개 다 무기력을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 뭘 주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기력을 잘못 생각하면 뭐 의지가 약해서 애가 움직이질 않는다거나 뭐 게을러서 이 사람 젊은이가 이거 하면 되지 이거 누워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 살면은 이렇게 뭘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내가 이걸 하고 싶다거나 내가 이걸 하겠다 삶을 이렇게 살겠다 목표 지향적인 어떤 걸 내가 하겠다는 이런 거를 하려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뭐 할 줄 모르겠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 걸 하려는 동기나 의지가 없어진 거죠. 진짜 별로 표정도 없고 말도 별로 없고 생각도 별로 없고 이 삶의 그 역동적인 움직임과 표현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의지가 약하거나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동기가 없어졌고 어떤 표현이 감소된 상태예요. 여러분은 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하다. 그거는 번아웃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물론 번아웃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도 안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동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없는 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은 동기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시랑 저기 라이언 이 분들이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이 동기에서 나와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동주의 그 사람들 그 이론이 많아서 뭐라 그랬냐면 B.F. 스키너 행동 behavioral psychology 상벌로 사람을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를 나한테 줘봐라. 내가 뭘로든지 만들 수 있다. 뭐 의사도 만들 수 있고 예술가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뭐 일을 줘. 돈을 주던지 뭐 밥을 주던지 칭찬을 주던지 바깥에서 상을 줘.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마다 벌을 줘. 그러면 나는 얘를 충분히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행동주의적인 이론이 팽배했을 때였어요. 데시하고 라이언이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그냥 상과 벌에만 동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하면서 내적 동기라는 것을 더 연구합니다. 상 주고 벌 주고는 뭐예요? 외적 동기잖아. 상 주면 딸려가고 벌 주면 밀리고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내적 동기가 있는데 인간은 돈 주고 안 주고 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고 싶은 내 안에서 나오고 또 그 일 자체에서 나오는 동기가 있다 이거야. 좋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적 동기를 막 연구했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결정성이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데 되게 중요하다. 자기 결정성이 뭐 내가 결정한다. self-determination. 내가 determine, 결정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거에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유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유능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없으면 떨어져. 그 다음 관계성. 아까 의미 얘기했죠. 의미라는 게 대부분 관계성에서 일어나요. 의미라는 게 가장 큰 인간의 가장 큰 내적 동기, 가장 큰 숭고한 의미는 무엇인가가 기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물론 내 사랑 먼저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 의미라는 거를 보면 대부분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 개가 되면 동기가 생기고 이 세 개가 무너지면 동기가 없어지면서 무기력해집니다. 자율성이 침해될 때 저의 모든 5권 책을 꿰뚫고 있는 게 자율성, autonomy. 오토가 자동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autonomy. 내가 내 자동으로 간다. 이거 남이 나를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나 사회나 autonomy가 없어지면 사회가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기대, 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환경,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널 사랑해주지만 이거 아니면 너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무조건 해야 돼. 어차피 내가 선택은 없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해 그걸 못해. 이게 계속 있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되는데 있어도 못해. 남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걸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그때 self-determination이 무너지면서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길로 가겠다는 그걸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유능감이 무너질 때. 자, 유능감이 언제 생기냐면 째맨한 거라도 할 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째맨한 거 할 때 칭찬 안 해주잖아. 운동화 신발 묶었다고 칭찬 안 해주잖아. 너 뭐 마라톤은 뛰었니? 그리고 뭐 앉아서 내가 책 3페이지 봤다고 칭찬 안 해주잖아. 인서울 들어갔니? 뭐 100점 맞았니? 이렇게 해야지 뭘 해주지. 그래서 유능감이 언제 무너지냐면 특히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너는 계속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야. 뭐 또 80점 맞았어? 너 또 실패했네. 오늘 뭐 피아노 연습 뭐 30분 하다더니 뭐 2페이지만 했어? 너 또 실패했네. 너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이걸 한 게 틀렸어? 또 실패했네. 우리 사회가 기준을 막 이렇게 높여 맞춰놓고 거기 점에만 모자라도 못했다고 하는 거야. 외모도 똑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쁜 외모가 있잖아. 외국에 가면 없어져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외국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100%가 있잖아. 근데 뭐 한 5%가 부족해. 그럼 못생겼다고 생각하잖아. 똑같아요. 내가 아팠을 때 저는 동기가 셌죠. 아팠을 때. 저희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나으려는 동기 엄청 빡세게 있었어요. 나는 막 이를 악물고 운동하고 막 나으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자세로 저는 자율성 만땅으로 살았어요. 동기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청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안 좋았어요. 계속 뭐 항상 이사 다니고 먹을 게 좀 충분하지 않고 먹을 거 보면 막 거의 신들리들 먹고. 왜 그게 자율성을 줬는지 아세요? 컵라면이 박스로 있었어. 부모님이 거의 없었으니까 내가 자율성이 있었을 자율성이 컸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저의 자율성은 그냥 내비둬서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책가방 싸야 되고 맨날 다 엉망진창으로 싸가. 내가 진짜 책가방이 지금도 그런데 쓰레기통. 이게 ADHD인 사람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이 잘 안 온 것 같아. 힘들 때 좌절은 있었지만 내가 물론 내가 피곤하고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쉬고 싶다가 있었지만 동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능감이 무너질 때 내가 그러니까 애를 이것도 안 됐냐? 이것도 안 됐어? 야 이건 이 정도 해야지?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나는 무능한 아이구나.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것도 제 어느 책에 나중에 코어마인드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작은 성공을 무시하고 난 부족하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 빼고 새로운 생각 넣어줘야 돼. 자, 실수 까먹고 그럴 때 엄마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한 중학교 어릴 때인데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었나? 뭐 그때 엄마가 이제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쓰레기 좀 비워라 했어요. 언니랑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 비우러 이제 띡띡 가보니까 거기 이렇게 찜통이 하나 있더라고. 쓰레기통하고 찜통이 무거운 거야. 이거 낑낑 막 둘이서 막 낑낑거리면서 가가지고 그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받으시면서 이걸 버리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우리는 잘 모르고 알고 보니 그게 뭔지 아세요? 대문 옆에 있었던 게 그게 그 김장김치였던 거야. 찜통만 있고 김치가 없는 거야.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엄마로서 엄청 열받을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도 김치를 버렸다는 걸 아는 순간 왠지 무겁더라 하고 엄청 쫄았어. 이제 엄마가 화가 많이 났겠다.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거를 하필 거기 나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 그때 돈도 없을 때고 이제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김치를 누가 이제 옆에서 하는데 나도 해달라 했겠죠. 돈 주고. 우리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약간 오해가 있어. 그 마음을 이해해 준 거지. 얘들이 뭘 잘못하려고 내 말을 어기고 막 거역하고 막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시켰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이런 그게 하필 그 대문 거기 있어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하면서 엄마한테 그 말을 물어요. 근데 엄마는 그런 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봐준 거죠. 이게 수박요법이거든요. 그거를 두 분이 하신 거야. 근데 그 이해를 받고 자라서 엄마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해해주는 엄마가 된 거야. 본질 육아는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엄청난 유산이다. 그 이해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이해를 해주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 받았는데요. 지금은 닥터지가 있습니다. 닥터지와 본줄 육아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 인정받는 마음은 본능이에요. Yeah, so that's not a bad thing. 본능입니다. 제가 인정 욕구도 어디다 적어놨는데 당연하죠. 뭐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집착하고 그걸로만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 다른 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넥스트. 관계성. 이야, 이게 관계성이 없으면 또 동기가 안 생깁니다. 인간의 내적 동기 중에 제일 센 거,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랑, 소속감. 그거에서 이제 한 차원 올라간 게 기여예요. 그 세 개 다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유능감,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요만큼 할 수 있다. 요만큼 성공했네. 요런 감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성. 관계성이 있어야 소속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기여가 있고, 그 세 개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닥터지 같으면 자율성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좀 너무 심하게 그렇게 이제 자랐고, 뭐 유능감도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구나. 전 실수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실수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구나. 난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해. 또 우리 집 식구가 다 실수를 해요. 언니도 실수하고 엄마가 그나마 실수를 덜 하지만 아빠는 뭐 저보다 실수 더 많이.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 막 이렇게 집이 돌아가기 때문에 난 그냥 원래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관계성.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 가족의 소속감, 뭐, 지금 같으면 우리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뭐 이런 되게 이게 사랑과 그 소속감이 또 셉니다. 그러면은 기여라는 마음은 좀 저절로 생긴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나도 사랑을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저절로 생겨요, 이런 마음은. 자, 근데 관계성 단절은 왜 됩니까? 조건 있는 사랑을 받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공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와 엄마가 한 게 공감이죠. 네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완전 정답이야. 그 공감받고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야, 니는 그거를 그렇게 무거운 걸 열어보지. 야, 이걸 심부름 시켰는데 그걸 네가 다 먹고 오냐? 이게 아닌 거죠. 공감을 받은.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이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딱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안 받으면 공감받지 못하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죠. 나는 이제 크게 잘못하면 쫓겨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너 나를 별로 뭐 안 좋아하겠지, 아니면 내만 그런가,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이제 고립감, 외로움으로 오죠. 동기가 떨어진 게 무기력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떨어지고 무기력하면 어떻게 되면 삶의 만족감과 회복감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 그 다음 어떻게 당연히 불안, 우울, 번아웃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 목표를 세운다거나 인간관계를 하는 걸 아무래도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결정성. 근데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자 보세요. 내적 동기 없고 무기력 무관심하고 삶의 만족도 회복감 떨어지고 불안, 우울, 번아웃 위험 증가하고 목표나 인간관계 세우거나 자기 성장하게 되는 그런 걸 별로 안 하고 싶어진다. 아니면 거의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면 우리 애기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내적 동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만족감, 행복감 떨어지고 불안, 우울, 번아웃은 많고 목표나 인간관계 이런 건 피하고 싶은 애로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안 주냐는 거지. 자, 그러면 주는 방법을 이제 회복해야지. 회복. 자율성 회복하기, 유능감 회복하기, 관계성 회복하기.